저는 전직은 간호조무사였고요. 월급이 4년차에 135만 원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서 4년차에 130만 원 받기가 참 쉽지 않죠. 이 직업 자체가 박봉인 직업입니다. 23세 아이를 낳았고 현재 35이고 저희 아들은 올해 6학년이에요. 아이를 일찍 낳다 보니까 이 적은 월급에 대한 현실 점검이 20대 중반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학생 때까지 뭘 하면서 키우나가 제 20대 중반은 고민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때 술 먹고 놀고 연애하고 이럴 때 참 어울리지 않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을 갈바닉으로 만났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의 고민 두 가지는 사각턱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였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있다가 갈바닉 쓰면 얼굴 작아진다 그래서 구매하게 됐고 스폰서님이 2주 동안 매일 썼는데 안 되면 환불해 주신다고 해서 그래 되나 안 되나 보자고 비포 애프터를 찍으면서 썼어요. 14일째 되던 날 직감적으로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충북 제천에서 여기 선릉 와서 회사에 대해서 듣고 보상 듣고 대문을 그때 처음 보고 그날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가 7월 11일인가 그랬어요. 여름쯤에 왔다가 한 일주일 만에 제천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는데 돈이 없어서요. 고스텔에서 지내게 돼요. 여기 근처에는 있어야겠고 그래야 또 시간적으로나 뭔가 에너지적으로나 좋을 것 같았어요. 스폰서님이 서울 오라고 했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북 제천 내려가서 그날 이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모 나 서울 가서 뉴스킨이라는 걸 해야 할 것 같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이모는 올해 40, 그때 당시에 34살이었어요. 미스고요. 아직도 애기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저희 아이를 이모한테 맡기고 올라오게 돼요. 그때 당시 아이가 6살이었고요. 애기를 데리고 서울에 가선 답이 없잖아요. 어디서 지낼 것이며 혼자 어떻게 케어할 것이며 그래서 부탁을 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고스텔에서 지내게 됐고요. 하루에 많이 자면 5시간, 적게 자면 3시간씩 정말 치열하게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저는 대리점이 됐다라는 게 인생을 바꾼 어떤 키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직업 안에서 어떤 일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되거나 부자가 될 만한 걸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도 정보가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제가 부자 될 수 있는 건 뉴스킨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고요. 지금 막 제가 결과를 와서 나누잖아요. 다른 그룹에 가서도 나누고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저의 어떤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 사람이니까 됐지 않을까. 저렇게 말도 잘하고 뭐 강단 있어 보이고 독해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저도 많은 분들과 같은 이유의 힘듦이 있었어요. 인맥이 없었고 지인들이 반대했고 매출이 힘들었고 아이도 있었고 인맥이 없어서는요. 제천에 있다 서울 올라온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제가 20대 내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관계 맺는 거라는 걸 잘 하게 되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조리원 동기 뭐 이런 것도 별로 성행하지 않았을 때였고요. 또 맘카페에서 정보만 얻었지 그 엄마들과 막 교류한다거나 이런 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SNS가 지금처럼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제 주변에 없었어요, 사람이. 근데 제가 서울 와가지고 뉴스킨을 하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럼 이 일은 유통사업이고 조직 확장을 해야 하는 일이니 없는 인맥도 만들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인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잘한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인맥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카카오 스토리였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활발하지만 그때는 카스가 대세 SNS였고요. 파도 타기 들어가서 인상 좋아 보이는 사람, 공개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댓글을 남기고 친구 맺자고 하고 그거를 하루에 200개씩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시간을 1시간마다 알람 맞추고 왜냐하면 인맥이 없어서 만나러 갈 때도 없고 약속도 많지 않잖아요. 초기 때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20개씩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당 20개면 10개의 알람이면 200개죠.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팔로워가 맺어지기도 하고 5명 정도가 맺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500명, 600명, 1000명까지 친구를 채우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모션 나올 때 함께하기 기능 아세요? 50명까지 묶을 수 있잖아요. 묶고 풀렀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카톡도 단체 문자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복사글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제 고객층을 늘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는 1대 사업자에는 제가 원래 알았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인들이 반대해서는 저는 조금 여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상. 낱말이 되게 신경 쓰이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 있죠. 저는 너가 그렇게 생각해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지인들이 반대한 게 저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엄마가 뉴스킨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단계의 미친년이라고 저를 엄청 쪼았거든요. 엄청? 너 그거 하다 집안 말아먹는다고 막 엄청. 근데 내 엄마 좀 10원 한 장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무슨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너같이 젊고 똑똑하고 예쁜데 그냥 회사 들어가서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해? 그거 할 일 없는 아줌마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진로 결정도 제가 했고 취업도 제가 했고 결혼도 제가 했고 아이도 제가 낳았고 뭔가 제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 그렇게 제가 뉴스킨 하는데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힘들죠. 제가 간호조무사 하면서 선택했던 게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만큼 버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했던 게 보험교육이었어요. 대한생명 지금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죠. 대한생명 가서 보험교육 받고 본부장 미팅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결국엔 파는 걸 못해서 그 일을 안 하게 됐어요. 교육도 다 받고. 근데 뉴스킨이 만약에 그거가 똑같은 판매하는 일이었으면 저 뉴스킨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GV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저는 파는 일을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대다수의 10명 중 9명이 판매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죠. 뭔가 강매 이미지도 있고 뭔가 팔아 제껴야 되고 막 세일즈, 판매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파는 일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숫자 게임이라고 제가 파트너들과 현재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 건데 초기에 이 숫자 게임을 알았으면 파는 일이 크게 힘들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사업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헤매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왔구나. 그걸 알려드릴게요. 매출이 안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 때문인데요. 아기가 6살이에요. 저랑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다 키워서 조금 수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몇 살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꼬맹이일 때 제천에다 떨어뜨려 놓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한 3년 정도는 뉴스킨 하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휴가 가본 적도 당연히 없고요. 제가 이제 제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거든요. 엄마가 6번 자고 한 번씩 너를 보러 올게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첫 차를 타고 내려가서 놀아주고 월요일날 올라오고 이랬었어요. 올라올 때는 얘가 병설 유치원에 다녀서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이다 보니까 데려다 주려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오고 이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 시스템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다른 애들보다 일찍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버스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럼 얘를 혼자 보냈어요. 들어가 엄마 갈게 이렇게. 근데 그 걸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애잔한 거예요. 막 자기보다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이게 막 가슴이 확 아린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주말에 대문이 잡힌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애기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미리 내려가서 얘를 데리고 와서 얘랑 같이 대문 갔다가 다시 얘를 버스 타고 데려다 주고 올라오고 이렇게 했던 사진인데 고속터미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계절이 별로 춥지 않았는데 왠지 애기가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에 있던 스카프를 풀러서 애기한테 묶어주고 또 혼자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기가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물려줄 수 있는 뭐라고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기억하는 순간보다 앞으로 기억될 순간에
더 멋있는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담담하게 지금은 그래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얘기할 때 진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손수건을 챙겨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네, 이선혜 사장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그룹 미팅에 오셔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더라고요. 상혁 사장님이 유치원 다닐 때 팔이 빠진 적이 있는데 대문 가는 길에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이렇게까지 뉴스킨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면 이 길로 뉴스킨 때려칠 거야 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 순간에. 근데 마음을 고쳐먹은 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뉴스킨을 성공 못하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병원 먼저 간 게 아니라 데모를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내가 가서 팔이 붓는 거랑 몇 시간 있다 가서 팔이 붓는 거랑 감기 걸려서 아파서 울어서 내가 옆에서 있어주는 거랑 감기가 내가 옆에서 있어준다고 낫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도 그 아이한테 대가지불 거나 내가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이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한테 대가지불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고스텔도 얻어서 서울에 올라왔죠. 아이도 떨어뜨려 놨죠. 쉬지도 않고 일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데 랠리를 늘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고 둘이 갔다 혼자 가고 셋이 됐다가 뭉칠만 하려고 하니까 다시 혼자 가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나한테 안 붙지? 몰랐거든요. 왜 나는 뉴스킨이 확장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웠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좀 답답했던 거. 뉴스킨 하기 전에 병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 롯데리아에서 저 3년 동안 또 일했거든요. 그럴 때도 그렇고 뭘 해도 항상 빨리 승진하고 인정받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뉴스킨 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감독님이 랠리에서 방을 이제 돌고 계셨었나 봐요. 우연히 저희 전지현 사장님 방에 오셨는데 여기에 트립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트립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래요. 이때가 싱가포르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 손들었는데 정말 무서워요. 눈만 봐도 아시나 봐요. 한 분 한 분 눈빛을 쳐다보더니 자네는 마음을 먹었구만. 자네는 진짜 가고 싶나? 뭐 이렇게 한 번씩 찝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았어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구나. 마음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때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셔도 잘 모르실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 하고 싶은 목표가 이렇게 크게 빛으로 팍 이렇게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가봐야지 라고 하고 2주 만에 루비를 마감했어요. 그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마감했어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유지를 막 시작해요. 라인도 별로 없는데 하다가 마지막 달인가? 2달인가? 남겨놓고 2000GV 한 라인을 유지를 못해서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땐 또 합리화했어요. 뭐 다음에 가면 되지. 지금은 때가 아니었나 보지. 이렇게 도전에 실패했을 때 실패한 나를 합리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리고 4월에 트립이 있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를 듣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가 그때 처음 살면서 진짜 느껴졌어요. 너무 좋았겠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사업자 되고 지금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뉴페스타 하죠. 그때가 이제 뉴캠프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사업자만 되면 보내주는 시스템. 갔었는데 진짜 괜찮았거든요. 아니 회사 스케일이 이렇게 크구나. 뭐야 뉴스킨 되게 멋있다 라는 느낌이 그때 한껏 있었는데 트립은 더 좋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드니는 무조건 가야겠다. 시드니는 반드시 어떻게든 무조건 가보야겠다라고 도끼를 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신앙이 생겨가지고 제가 20대 내내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뭘 했냐면 전 보러 갔어요. 어디 용한 데 없냐고 전 보러 다녔던 사람이고
굿도 해봤고 부적도 썼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 시드니 보내달라고. 저 시드니 갔다 오면 하나님 더 믿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협상도 하고 기도로. 그렇게 몇 달을 달리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매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울트라 SS 15개씩 하루에 주문받고 한 달에 마감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월 초 중순 안 돼서 같이 도전한 형제라인보다 빠르게 쉽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드니를 갔다 오게 됩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뉴스킨이 통으로 빌려줬어요. 이런 스케일은 어느 회사에도 없어요. 영리 기업에는 이런 국가 어떤 문화재를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뉴스킨이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통으로 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티멜리트 트립에 루브르 박물관도 빌려서 또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가이드가 그런데요. 뉴스킨이 어떤 회사길래 이런 일이 가능하냐. 20년 가이드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시드니를 갔다 오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같은 뉴스킨을 하는데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고요. 뭔가 뉴스킨 한다 라고 해서 석세스 트립 정도는 갔다 와야 1% 정도 안에 들겠구나 이런 막 뭔가 자부심도 들었고요. 그리고 트립 다녀와서 뉴스킨을 그만두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가면 비전이 확고해져요. 내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뉴스킨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가 확고해져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라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삶이 여유롭고 이런 게 즐기는 거고 이런 게 여행인 거구나. 이렇게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녀왔더니 조직이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립 다녀오면 조직 큰다라는 말이 별로 안 믿기 전에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시죠. 저도 다녀오니까. 그때 시드니 갈 때 준비할 때 저 포함해서 그룹이 4명이었거든요. 루비 4명이 아니라 그냥 레그루 4명이었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코인 티슈에 물 부어가지고 코인 티슈 막 이렇게 되죠. 그것처럼 갑자기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뭘 다르게 한 건 없는데 이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이 루비가 됐고요. 제가 에메랄드로 핀업하게 돼요. 사업하고 몇 년 만에. 루비가 됐을 때는 되게 빨리 됐어요. 1년 됐을 때 루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별 느낌 없었고 그냥 신났어요. 예쁜 옷 입고 머리하고 막 무대 인정받고 이러니까 신났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2, 3년 지나서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됐을 때는 이제 트립 다녀서 쭉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뭔가 될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뒤이어서 그 루비가 됐던 파트너가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룹이 크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그때부터 뭔가 이제 울렁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그리고 저의 목표는, 작년 목표는 2018년 초에 아들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5학년이었는데 엄마 올해 뭐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얘가 나한테 목표를 물어보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할 거냐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 지금 에메랄드잖아. 다이아 언제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얘가 직급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9월달 랠리에서 다이아 인정받을 거야 라고 그냥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트립을 제가 다음 트립을 꼭 가고 싶었는데 골코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코타키나발루랑 마카오가 유일하게 1년에 2번 있었던 트립이죠. 이걸 다 해버려야겠다. 내가 이거 2개 다 달성하면 조직이 또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로 삼았고요. 하늘은 정성을 다하는 사람 돕는다라는 게 맞는 게 벨로시티로 처음 바뀔 때는 1, 2, 3, 4만이 아니라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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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이었죠. 그래야 티멜리트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제대로 돈 많이 버는 티멜리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 해 바뀌어갖고 벨로시티가 도입되는 해가 2018년이었잖아요. 1, 2, 3, 4만으로 바뀐 거예요. 봄에. 그래서 와 대박이다. 1, 2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다이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게 몇 년 동안 할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왔더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핀업했을 때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나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기는 글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메랄드 됐을 때는 이제 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시니어 브랜드 앰베서더가 되고 나서는 가난하게 살긴 글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만두라고 해도 뭐 얼마를 주고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코타키나발루 트립을 달성해요. 이 밤에 저는 동남아에서 먹는 맥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덥잖아요. 덥고 왠지. 그래서 막 이렇게 또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다음 마카오도 함께 하자.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았고, 남편이 시드니 갔을 때는 엄청 싸웠어요. 사진 찍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기분 하나 못 맞춰주고 그럴 거냐고 또 막 나와 싸우고. 한 이틀을 그렇게 싸웠는데 3일째 4일째 비전을 보더니 태도가 조금 달라지면서 코타키나발루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시드니 갔을 때는 자기가 이방인인 느낌이었는데 이때는 너무 재밌었대요. 정말 1분 1초가 너무 재밌었고 마카오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타 트립을 다녀와서 저의 목표는 마카오는 파트너랑 같이 가야겠다. 마카오 갈 파트너를 만들어내야겠다는 목표 설정을 했고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3명과 마카오 트립을 같이 갔어요. 네, 오늘세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마카오. 카지노 하느라고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제가 원래 사람이 잘 못하는 거 흥미 없죠? 30분 만에 5만 원을 잃고 나서 흥미가 없더라고요. 안 했는데 엄청 좋아해요. 밤에 마카오 야경을 보는데 이제 돌아오는 날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더 많은 파트너랑 같이 오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뉴스킨 하나 선택해서 몇 년 집중했을 뿐인데 이런 삶이 가능한가? 라는 그 벅참에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은데, 다행히 이때 커피 사러 가고 없고 그래가지고 파트너들한테 영상 편지를 쓴 거예요. 마음을 따면서 다 찍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카오를 다녀오게 됩니다. 마카오 트립을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뉴스킨 선택한 내 스스로한테도 감사하고, 일반 이 평범한 우리가 선택해서 뭘 했을 뿐인데 이렇게 주는 뉴스킨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함이 벅찼고요. 방콕까지 한 번 더 가면 진짜 진정한 연속 3번 트립이거든요. 그래서 방콕까지 한 번 더 다녀오면 조직이 진짜 많이 성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엄청 커졌고요. 조직 성장 보면은 제가 여기 저번에 얼마 갔는데요. 이번에 30명 목표예요. 랠리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이아 인정 받을 때 갔던 인원수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시 17명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만이죠. 2018년 7월에는 17명이 갔고, 그리고 이번 해 4월 됐더니 26명이었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7월에 42명이 갔어요. 대박이죠. 그러면 2018년 7월과 2019년 7월 1년 만에 되게 많이 성장한 거 맞죠? 17에서 42명이면 저는 이게 트립 때문일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때가 시니어 브랜드 앰베서더 인정받을 때인데, 이때 간 게 이제 17명이었고 이번에 42명이 가서 방을 2개로 나눠서 애프터 했어요. 한 방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방콕 트립까지 달성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더니 됐는데 뭘 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더라고요. 선배가 시키는 대로. 선배라고 하면 스폰서도 선배고 리더 사장님들도 선배잖아요. 그들이 나보다 먼저 했으니까 되지 않는 방향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제가 20 초반에 이제 어른들 말은 다 맞구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말하는 건 그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스폰서의 말투, 스폰서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행동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업을 잘하게 안내해주는 그 방법이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뭘 복제했나 봤더니 제 스폰서님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인데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전지현 사장님은. 박지훈 사장님은 저보다 1살 어리고 1살 많고. 근데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존중받고 좋아함을 받는 리더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제 스폰서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한테 뭘 복제해 주셨냐면
항상 시스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초기 때부터. 그래서 매출이 너무 힘들어서 대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스템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막 옳은 말인 거 아는데 확 짜증나는 거 아세요? 막 그런 순간도 되게 많았고, 근데 많았는데 시스템의 자리에 있었어요. 팀워크이래요. 팀워크를 지키는데 이게 다 팀워크인 거예요. 험담, 복장, 출근. 험담은 이게 습관적으로 험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군가와 이야기 주제를 설정하기가 험담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저희 시어머니랑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동서를 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동서가 집에 잘 안 오거든요. 저희 시댁에. 근데 이렇게 막 나오려고, 아 뭐야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이 생활상에서도 그래,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돼가 있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험담의 종류에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내 파트너한테 스폰서의 흉을 본다던가, 그쵸? 그리고 내 스폰서한테 내 파트너의 흉을 보는 것도 그렇고, 형제 라인끼리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도 그렇고, 이 되게 사소한 것들이 그룹을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파트너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랑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폰서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는 어쩌고 저쩌고. 아, 그래. 가볍게 얘기했는데 이 파트너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험담은 어떤 종류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장도 사업가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이 얼마나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업이라고 인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에요 라고를 어떻게 인지시켜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가라고 하는데 복장이 자기 직업을 대변하는 게 복장이라고 해요. 제가 보면 보험하시는 분들 딱 보면 보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 영업사원은 보험 영업사원과 또 달라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예술하시는 분들도 뭔가 느낌이 있죠. 뉴스킨 사업가도 뉴스킨 사업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옷을 막 잘 입는 편은 아닌데요. 캐주얼이라던가 아닌 복장은 하면 안 돼요. 운동화라던가 너무 편하게 입은 청바지라던가 막 그런 티셔츠라던가 이런 편한 복장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사업의 가치를 결정해요. 저 사업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로 비춰줄 수 있거든요. 또 언행도 그래요. 제가 교보생명의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FC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다시 한번 약관도 물어볼 겸 만나요 했는데 본인의 선배랑 같이 왔어요. 본인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왔대요. 근데 둘이 막 반말하는 거. 야야야 여기야. 아 그래서 저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리크루팅 하고 싶지 않다? 싼티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파트너와 스폰서가 친구여도 존댓말을 해야 하고 존중해줘야 되고, 프로스펙트, 상대자, 대상자가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행도 들어가고요. 출근, 시스템에 출근하는 게 처음에는 뭔가 배우러 올 수 있거든요. 내가 모르니까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다 보면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라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순간도 와요. 다한답병이라고 하죠. 근데 시스템은요,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점으로 구성원으로 있어서 그 시스템의 유지가 되므로 내가 파트너를 키워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파트너가 한 명 있을 때는요, 셀미팅으로도 충분히 트레이닝 가능해요. 줄자도 가르쳐주고 대문도 가르쳐주고 보상도 가르쳐주고. 근데 둘, 셋까지도 사실 되는 것 같아요. 10명이 지나가 보세요. 그 10명을 전부 다 셀미팅으로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명을 다 돌면서 내 대문도 해야 되는데 파트너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파트너 지원도 해야 되고, 그거를 일주일 안에 스케줄이 가능할 것 같아요. 10명까지는 정말 빡세게 부지런하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 15명, 20명 넘어가면요? 안 돼요. 아직 15명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안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게 워낙 많죠. 사업인데요. 가르쳐야 하는 게 워낙 많아요. 그 워낙 많은 분야를 내가 전부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가르칠 수 있어도 내 파트너 전부가 나처럼 완벽하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시스템에 데려다 놓으면 여기서 많은 강사들이 가르쳐주고 선배들이 안내해 주거든요. 그럼 그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내 파트너가 있건 없건 와서 점으로 존재하셔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이기적으로 내 파트너 있을 때만 출근하시고 내가 볼 일 있을 때, 내가 배울 거 있을 때만 출근하시는 분들은 딱 보세요. 조직 성장이 거기까지예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용해야 될 부분이 진짜 많아요. 다 나같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도 나랑 안 맞는데. 결혼하신 분들 엄마랑 잘 맞으세요? 이제 출가 외인돼서 꽤 되고 나서 엄마랑 한 달만 살아보세요. 부딪혀요. 같이 살 때도 엄마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심지어 남편하고도 안 맞는데 파트너하고 어떻게 꿀같이 잘 맞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폰서로서 많은 다양성이 있는 파트너들을 수용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심지어 내가 맞는 경우에도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미안해. 그랬구나. 몰랐어. 노력할게. 라고 수용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스폰서님은 항상 그랬어요. 처음부터. 스폰서는 다 받아줘야 돼. 스폰서는 수용해야 돼. 스폰서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억울해 죽겠는데 왜 스폰서는 맨날 내 파트너 편만 들지 막 이렇게 부정이 생기는 순간도 있었는데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붙고 남아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조차도 복제를 했고요. 또 일의 양을 늘리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일의 양이 늘리고 일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거예요. 뭔가를 도전해가지고 그걸 참여해봤더니 알겠더라고요. 시드니 트립 도전할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매일 100km씩 운전했거든요. 얼마나 그 키로수가 쫙쫙쫙 느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자동차 그 키로수가 정말 많이 일했고 링거도 맞았고 링거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G3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링거 7만 원인데 G3 2병은 그냥 하루 만에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막 그럴 정도까지 일을 해봐야 일의 양이 많구나가 느껴져요. 근데 하루에 한 명 만날까 말까, 한 명 만났는데 뭔가 되게 많이 일한 것 같고, 사람 만나지 않고 카톡으로 손가락만 여러 사람한테 연락해놓고 되게 많이 일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너는 왜 항상 60%만 일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의 양을 늘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계속 받아들였고, 싫잖아요. 지적받을 때 싫지 않으세요? 저는 당근을 좋아하지 채찍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당근을 주면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적받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받아야 내가 성장하니까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의 대상자를 선행에 초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를 쓰나요? 여러 번 만나러 가고 그 사람과 꿈 이야기도 나누고 줄자도 풀고 보상도 풀고 정말 많은 시간을 써서 선행에 초대를 하게 돼요. 근데 티켓팅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가방줄 6시부터 인정이죠? 그래서 6시에 나와서 줄을 서야지만 앞자리에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충 초대자 올 때 와가지고 그 시간대에 티켓팅해서 뒷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알죠? 앞자리 앉는 거랑 달라요. 그 모니터가 아무리 잘 보여도 강사의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앞에 앉을수록 리크루팅 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거에 예민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 답답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를 썼는지를 까먹고 그 티켓팅에 예민하지 않아서 그 한순간에 애를 쏟지 않는 게 답답하고요. 또 강의를 듣고 가는 거예요. 초대자 어디 갔어요? 그러면 갔어요. 다음에 또 온대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이 없으신 거예요. 왔으면 내 스폰서랑 꼭 애프터 미팅을 요청하셔가지고 내가 보여줄 수 없는 다른 뉴스킨도 보여줘야 하고 또 내 스폰서는 나보다 경력이 많잖아요. 많으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얻는지, 어떻게 제초대로 연결하는지, 어떻게 셀미팅을 만드는지 이게 나보다 훨씬 훌륭하거든요. 대부분 애프터는 포인트 리더한테 부탁하시죠? 루비 이상, 다이아 정도 되는 포인트 리더한테. 애프터 없이 보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제초대가 안 되는지를 경험해서 많이 놓쳐봐야 알 건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해요. 애프터에 민감하라. 그리고 험담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언해, 품위 그런 거 있죠. 여기는 비즈니스 공간인데 랠리 같은 데 가면 아니면 또는 그룹이나 팀 회식할 때 술을 먹는 자리도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편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많이 먹고 내가 실수를 하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술 취한 모습이 예쁘지 않을 수 있고 말이 헛나올 수 있고 또 상대가 싫어하는 선을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로 방탕한 투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라도 나는 사업가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하고 형제 라인과 스폰서와 거리를 유지하셔야 해요. 난로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뜨겁진 않게 너무 차갑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영업조직과의 비교는 저희 남편이 팀장이에요. 팀원들을 두고 있는 팀장인데 팀원들이 늦게 온다고 아침에 전화 오고 이래도 한 번도 화를 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왜 화가 안 나지? 늦게 오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영업조직은 영업만 잘하면 되잖아요. 차만 잘 팔면 되잖아요. 뉴스킨이 만약에 영업조직이었으면 GV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사분면에서 뉴스킨이 어느 분면에 들어가나요? 비즈니스 분면에 들어가잖아요. E하고 S하고 B하고 I하고 또 반으로 나뉘죠. 저는 무슨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산이 있고 없고라고 말씀드려요. E와 S는 자산이 없어요. E와 S의 일을 하는 사람도 억대연봉자가 있거든요. 본인이 타는 차가 좋고 집이 좋고 행색이 좋고 거기까지예요. 본인이 14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거기 살고 있으면 부채고 그 아파트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면 그건 자산이에요. 자산이 있고 없고로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자산을 만드는 사업의 분면에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업이면 시스템에 나와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사업가로 성장해야 돼요. 제 스폰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지금 애 키우다가 또는 전에 하던 일을 하다가 뭐 이러다가 와가지고 뉴스킨이 팀엘리트라고 하는 성공자 자리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자꾸 나의 모습이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해가려면 책도 보셔야 되고 시스템 안에서 배우셔야 되고 내가 그렇게 파트너한테 복제하셔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업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시스템 나와라, 지각하지 마라 라고 스폰서들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사업적으로 이 사람을 성공시켜야 하는 게 스폰서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너들하고 나누고 있는 마지막은 뉴스킨은 숫자 게임이다예요. 한 명의 파트너를 얻기 위해서 10명한테 사업을 보여주셔야 돼요. 확률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STP 하는 거 보니까 대여섯 명 정도를 하면 한 명 정도는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확률이 좋은 거죠. 이 경험이 많을수록 그렇게 확률이 좋아지겠죠? 근데 15명 정도를 했을 때 한 명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실력을 자꾸 쌓아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0명에게 사업을 보여주면 한 명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데 6명은 관심을 보여요. 아 그래? 한번 알아볼까?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요. 6명 중 3명은 실제로 선능에 오고 쇼더플랜 미팅도 하고 뭐 배우고 트레이닝도 해요.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숫자 게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리에 없으면 이 3명한테 속아가지고 좌절하게 돼요. 선능에도 여러 번 나왔고 쇼더플랜 미팅도 했고 보상도 트레이닝하고 데모도 다 트레이닝 했는데 나는 그냥 소비자로 남을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숫자 게임이 머리에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숫자를 확률을 늘릴 생각을 안 하고 3명이 나와 온전히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한테 했을 때 한 명이 나한테 남겠구나라고 머리에 넣으세요. 그러시면 되고 줄자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에? 줄자 10개 가방에 넣고 하나씩 잘라 나갈 때마다 한 명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지퍼백에 줄자 넣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10개의 선물 상자 중에 다 빈 상자인데 내 거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물 상자 풀러보듯이 10명한테 사업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명을 만나면 한 명이 나와 함께 평생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요? 10명 중에 9명은 나와 사업하지 않기로 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처음부터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배우다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9명은 당분간 좋은 소비자로 두시는 거예요. 9명이 줄자 막 한 다음에 대안 들어볼래? 들어보고 괜찮으면 나랑 사업 알아보고 아니면 나한테 좋은 소비자 해줘 라는 멘트를 꼭 하시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미안한데 난 다단계면 제품도 좀 그래 라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문을 받고 안 받고로 나뉘어요. 저는 이제 파트너들한테 줄자랑 펜이랑 노트랑
그 다음에 비누 실험 키트를 가지고 다니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 난 좋은 소비자 할게 라고 하면 비누 실험 바로 보여주고 회원가입 시켜서 비누라도 나가고 풀대문 잡고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을 받고 안 받고로 나뉘어요. 그 자리에서 야 이런 거 꺼내지 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을 받았어요. 풀대문을 받든 약식을 받든 그러면 매출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로 또 나뉘게 돼요. 대문했다고 전부 다 사주진 않겠죠. 매출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약산성과 경피독이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사라고 말을 안 해서 그리고 돈이 지금은 없어서 약산성과 경피독을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청각적인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각인시키는 그 정보 저장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모낭충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경피독에 대한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음속 깊이 나도 약산성과 경피독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가. 여기서 대문 한 번 받고 집에 있는 거 싹 다 바꾸신 분. 이런 분들이 진짜 마음속 안에 경각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데모할 때도 완전 세게 얘기해요. 다 바꾸라고. 근데 색조는 뉴스킨, 색조는 맥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디용품은 해피바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EO인데 자사 제품 100% 이용인데 샤넬 CEO가 선크림 랑콤 거 쓰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나부터 뭔가 뉴스킨에 뼛속 깊이 뉴스킨인가가 있어야 이게 또 전달이 잘 돼요. 자료 활용을 하더라도 자기는 안 쓰면서 자료 보여주고 바꿔라고 말이 세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갈바닉 해주고 루미스파 하고 되게 좋지 않아? 되게 좋지 라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지. 그러니까 갈바닉하고 얼굴 한 달치 사서 해봐. 내가 사회 관리 해줄게. 얼굴 진짜 기똥차게 예쁘게 바뀌거든? 라고 통신사가 어디야? 나 이제 이 말 진짜 잘해요. 보통 통신사가 어디세요? KT?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막 얘기하시죠? 이렇게 가입시켜요 저는. 뉴스캠을 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카드 뭐 쓰세요? 물어보면 말하고 대박 무이자알부 되는데 5개월까지 해드릴까요? 바로 결제해요. 그냥 이렇게 쑥 물을 넣듯이. 그렇게 안 하고 선택권을 주면 매출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너무 사고 싶고 이것도 이해가 됐는데 진짜 지금 돈이 없는 분들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꼭 바꾸긴 해요.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면 크게 작게 이렇게 일어나요. 크게 일어나는 경우는 뷰티에도 관심이 있고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있어서 내가 뭐 TR도 사고 갈바닉도 살 때 매출이 많이 일어나겠죠? 적게 일어나는 경우는 약산성과 경피독이 이해된 경우예요. 샴푸, 치약, 바디워시, 세제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적은 매출로 일어나죠. 이런 분들은 딱히 뷰티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어도 이 본질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머리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 뉴스킨은 숫자 게임이구나. 10명 중 1명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9명은 소비자 그룹이 되는데 그 9명도 대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 대문을 했을 때 매출이 나는 경우는 내가 이런 것들을 진짜 잘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아, 클로징을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좌절하지 않고 게임하듯이 앞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가 되려면, EBP가 되려면 40명한테 STP 하시면 돼요. 맞죠? 지퍼백에 줄자 40개 넣어두시고 카운트다운 하시는 거예요. 잘라 나갈 때마다 루비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뉴스킨 사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속속속속 이렇게 성과가 올라오잖아요. 저 오늘 줄사소 했어요. 줄자, 사사분면, 소소보상 이렇게 풀거든요. 풀고 나서 소비자 하겠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가입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모든 이가 막 큰 매출을 일으키진 않을 거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빠른 시간 안에 STP를 해서 그걸로 GV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GV가 어려웠었는데 요즘 하고 있는 걸 했더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게 조금은 이해되세요? STP를 해서 GV를 하시는 거예요. GV를 위한 데몬 목표와 데몬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Y가 뭐냐, 뉴스킨, 왜 뉴스킨을 하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뉴스킨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저한테의 비전은 가족이더라고요. 엄마가 또는 뭐 시댁이 또 내 아이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치과 치료를 받더라도 일시불로 한번 해놓으면 너무 좋죠. 임플란트 한 번 하면 100얼마인데 직장 생활 했더라면 몇 개월 할부로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막
예를 들어서 온천 가고 싶은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온천이 아니라 일본 갔다 와도 너무 좋고, 저는 버킷리스트가 10년 뒤에 45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 3층 정도 되는 집에 방이 10개가 있어야 하고, 그 방마다 영화방, 옷방, 그 다음에 운동방, 춤 연습방 막 이렇게 방을 다 설정해 놨거든요. 그리고 집에 집사랑 메이드를 두고 할 거고, 저 집안일 진짜 싫어해요. 지금도 잘 안 해요. 아이랑 남편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로봇 두고 청소시키고 막 이런 게 저한테는 제 비전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난 저택에서 살 거야. 근데 막 듣는 사람들이 허황된 꿈이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 뉴스킨을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10년 뒤에 제가 BOM 할 때 한번 와보세요. 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한텐 그래서 꿈이 가족이에요. 뉴스킨이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이유 뭘 것 같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을 만드는 사업의 국면에 있기 때문이고요.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일이고 희망이 되는 일이 뉴스킨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리더들이 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고요. 뉴스킨이 돈 많이 줘서 되는 일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업의 국면이고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킨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세요. 있을 자리에 있고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결과가 달라져요. 전 요즘에 이 숫자 게임을 하면서 내가 초반에 이렇게 책도 많이 보고 숫자 게임을 했으면 지금 결과가 3년 만에 났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동기부여가 되셨다면 숫자 게임 딱 머리에 넣으시고 막 뛰어보세요. 게임처럼.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고 나오니까 좋지 않으세요? 네. 나오니까 또 동기부여 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도 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내 기준에서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스폰서가 하라고 하면, 리더들이 성공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